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이 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8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이번 주도 농구와 축구 조합픽들이 연이어 적중하고 있고 2024년 새해에도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 조합픽 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을 줄인 승호패 조합픽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전 마이애미전 33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경기 3점 슛을 55%의 야투율로 22개나 성공시키면서 그야말로 화력으로 마이애미를 찍어 눌렀었던 보스턴입니다. 이날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는데 제이슨 테이텀이 26득점을 기록했고 나머지 4명도 15에서 19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벤치 구간 페이튼 프리차드와 루크 코넷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시종일관 홈팀 마이애미를 압도했었던 보스턴입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마이애미보다 리바운드도 16개나 더 잡아냈던 것도 33점 차 대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올 시즌 현재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30개 팀 중 2위에 올라있는 동시에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보스턴 못지않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부의 강호 클리퍼스지만 보스턴은 올 시즌 홈에서 20승 1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 클리퍼스는 토요일 토론토 원정 경기를 치른 반면 보스턴은 토요일 휴식을 취한 만큼 체력적으로도 보스턴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미 올 시즌 클리퍼스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A 클리퍼스는 직전 토론토전 20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22득점 13어시스트 10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폴 조지도 21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도 16득점을 기록했고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 주바치를 대신해 주전 센터로 출전한 메이슨 플럼리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도 빛났지만 특히 직전 토론토전 벤치 원투펀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벤치 구간 러셀 웨스트브룩이 20득점을 기록했고 노먼 파웰 역시 17득점을 올리면서 토론토의 벤치를 압도했었던 클리퍼스입니다.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클리퍼스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 디펜시브 레이팅 10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온 만큼 상대가 동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난적 보스턴일지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보스턴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휴스턴전 34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마일스 브리지스가 21득점을 올리며 분전했고 에이스 라멜로 볼도 15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주전 가드 테리 로지어를 마이애미로 떠나보냈고,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는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면서 전력 누수가 심한 샬럿입니다. 직전 경기 휴스턴에게 21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주면서 골밑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던 샬럿인데, 이번 경기 상대 유타는 샬럿의 페인트 존을 공략할 만한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현재 마크 윌리엄스를 대신해 출전하고 있는 센터 닉 리차즈만으로는 유타의 리머텍을 쉽사리 막아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의 경기력과 결장자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고전이 예상되는 샬럿입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워싱턴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2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존 콜린스도 22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연패 탈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벤치 원투펀치 조던 클락슨과 켈리 올리닉이 나란히 19득점을 올리면서 워싱턴의 벤치 자원들을 압도했고, 워싱턴보다 총 17개의 리바운드를 더 잡아내면서 공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유타입니다. 최근 10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3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올라온 유타고, 이번 경기 상대 샬럿이 페인트 존 수비가 약한 팀인 만큼 유타의 마카넨과 콜린스, 워커 캐슬러 같은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활약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샬럿은 토요일 휴스턴과 경기를 치른 반면 유타는 토요일 휴식을 취한 만큼 최근의 경기력과 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유타가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유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밀워키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22득점 11리바운드 9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활약을 했고, 데미안 릴라드도 22득점을 기록했지만 야투율이 다소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크리스 미들턴과 브룩 로페즈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말릭 비즐리가 3득점에 그쳤고, 수비가 약점인 릴라드와 비즐리가 클리블랜드의 도노반 미첼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승리를 내주고 말았던 밀워키입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최근 득점과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를 통해 동료들을 잘 살려주는 플레이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야니스로부터 파생되는 찬스에서 릴라드와 비즐리 같은 선수들이 3점 슛을 얼만큼 메이드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경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24점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야투율을 기록했고, 특히 3점슛 야투율이 25%에 그치면서 80점대의 저조한 득점을 기록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브랜든 잉그램과 CJ 맥컬럼, 두 원투펀치가 각각 12득점에 그쳤고, 요나스 발렌슈나스와 허브 존스도 나란히 14득점을 기록했지만 출전 선수들 모두 20점 미만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 포워드 자이언 윌리엄슨이 발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최근 뉴올리언스가 3점 슛을 소위 난사하는 경기들이 많은데, 야투율이 좋은 날에는 상대를 화력으로 압도하지만 직전 OKC와의 경기처럼 야투율이 좋지 못한 날에는 확실히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밀워키는 올 시즌 수비보다는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고, 밀워키의 릴라드 비즐리 백코트 듀오가 수비력이 떨어지는 가드 조합인 만큼 뉴올리언스의 3점 슛이 얼만큼 터져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밀워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밀워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포틀랜드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제레미 소엔이 31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루키 빅터 웬바냐마도 23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팀의 핵심 스코어러라 할 수 있는 켈든 존슨과 데빈 바셀이 36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으로 포틀랜드를 압도했었던 샌안토니오입니다. 최근 트레 존스를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낙점하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진 샌안토니오고, 웬바냐마도 1월 들어 24점 이상의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온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이미 미네소타에게 2번이나 패배했었던 샌안토니오지만 모두 한 자릿수 점수 차이로 졌었고, 웬바냐마가 이미 미네소타의 타운스와 고베어 이 트윈타워를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줬었던 만큼 경기를 비벼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브루클린전 2점 차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가 27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루디 고베어도 10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미네소타가 자랑하는 트윈타워가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도 24득점을 기록했지만 경기 막판 중요했던 야투들을 모두 놓치면서 브루클린에게 2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었던 미네소타입니다. 올 시즌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1위, 팀 평균 실점 107.5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인데, 반면 오펜시브 레이팅은 19위, 팀 평균 득점도 113.1점으로 전체 21위로 처져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확실히 수비에 비해 공격이 아쉬운 팀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가야 하고, 고베어와 타운스 이 트윈타워가 샌안토니오의 웬바냐마를 얼만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이미 미네소타가 샌안토니오를 2번이나 잡아냈던 걸 감안하면 미네소타가 기본적으로는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만을 추천드리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마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아쉬운 한 점 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점슛 6개 포함 33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지만 4쿼터 종료 직전 마지막 공격에서 결정적인 턴오버를 범하면서 세크라멘토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벤치에서 출전한 조나단 쿠민가는 높은 득실 마진과 더불어 31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사실상 현 시점 골든스테이트에서 가장 믿을만한 스코어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5경기 구간 평균 25.6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쿠민가고, 이런 쿠민가의 자극을 받은 것처럼 포지션 경쟁자 앤드류 위긴스도 3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레이 탐슨도 기복은 있지만 1월 들어서는 확실히 팀적인 플레이와 야투율이 다소 살아난 모습이고, 징계에서 복귀한 드레이먼드 그린도 실전 감각을 점점 찾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레이커스는 사이즈들이 있는 3, 4, 5번 포지션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골든스테이트의 쿠민가와 위긴스, 그린 같은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레이커스는 직전 시카고전을 승리하면서 홈경기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주전 선수 4명이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시카고와의 난타전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레이커스입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3점슛 8개 포함 29득점을 기록했고, 르브론 제임스도 25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도 22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오스틴 리브스도 높은 야투율과 더불어 20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최근 트레이드설에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 디안젤로 러셀이 물오른 3점슛 성공률을 과시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직전 시카고전도 3점슛 8개를 성공시킨 러셀의 활약에 힘입어 팀 3점슛 20개를 64.5%의 야투율로 성공시킨 레이커스입니다. 최근 벤치 구간에서도 제러드 밴더빌트와 하치무라 루이가 힘을 내주고 있는 만큼 원정이지만 레이커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으로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애틀랜타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무려 73득점을 기록하면서 현역 선수 최고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조시 그린도 21득점을 기록했고, 벤치 에이스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2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돈치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돈치치는 73득점뿐만 아니라
10개의 리바운드와 7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는데, 자신의 득점 기록을 의식할 만도 했지만 더 좋은 찬스가 생긴 동료들에게 적절히 패스를 뿌려주면서 팀적인 플레이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크라멘토전 역시 돈치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해리슨 반즈가 3점슛 7개 포함 39득점을 기록하면서 친정팀 골든스테이트에 비수를 꽂았고, 팀의 에이스 디에런 팍스도 골스의 추격 의지를 꺾는 야투들을 성공시키는 동시에 29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도 18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경기 조율을 잘해줬고, 키건 머레이와 케빈 허더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벤치 에이스 말링 몽크가 4득점으로 부진했지만 다비온 미첼과 트레이 라일스가 18득점을 합작하면서 벤치 구간 몽크의 부진을 잘 메워줬습니다. 얼마 전 다 잡았던 경기들을 다수 놓치며 4연패까지 당했던 세크라멘토인데, 직전 골스전 짜릿한 신승을 포함해 다시 연승 흐름을 타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1월 초중순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해리슨 반즈가 살아난 게 고무적인데, 반즈는 최근 2경기에서 71득점을 몰아쳤을 정도로 절정의 슛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팍스와 사보니스를 필두로 이렇게 반즈까지 터져준다면 세크라멘토 특유의 공격 농구가 댈러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통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목요일에 있었던 SK전 짜릿한 신승을 거뒀고, 토요일 경기에서 정관장까지 잡아내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경기 1옵션 용병 페리스 베스가 30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토종 빅맨 하윤기 역시 23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문정현도 18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갔고, 정성우도 11득점을 올리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허운이 종아리 부상과 코뼈 골절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용병 베스를 중심으로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주면서 SK와의 2위 싸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상대인 LG는 핵심 센터인 아셈 마레이가 결장이 유력한 만큼 KT의 토종 빅맨 하윤기가 페인트존에서 활약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고, 올 시즌 LG 상대로 2승 1패로 상대 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KT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G는 직전 삼성전 26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지난 DB전 대패를 만회했습니다. 삼성을 상대로 총 100득점을 기록했었던 LG인데, 양홍석이 3점슛 4개 포함 28득점을 기록했고, 용병 후안 텔로도 16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마레이의 공백을 어느 정도 잘 메워줬습니다. 핵심 국내 선수인 이관희와 이재도 역시 26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으로 삼성을 찍어 눌렀던 LG입니다. 최근 양홍석과 이관희, 이재도로 이어지는 국내 선수 3인방의 경기력이 올라온 상황이고, 루키 6이상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팀의 핵심 빅맨인 아셈 마레이가 부상 회복을 위해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 구간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LG의 남은 중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홈팀 모비스는 직전 고양 소노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용병 게이지 프림이 소노전 19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우석도 18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제 몫을 해줬습니다. 프림뿐만 아니라 캡의 알루마도 21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장재석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소노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모비스입니다. 소노보다 24개의 리바운드를 더 잡아냈던 모비스고, 특유의 빠른 템포의 농구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루키 박무빈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아시아 쿼터 선수인 미구엘 옥존도 성공적으로 팀에 녹아들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여기에 직전 경기 이우석이 살아난 점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이미 삼성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비스인 만큼 이번에도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삼성은 직전 LG전 대패를 당하면서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LG에게 100점이나 실점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삼성입니다. 용병 이스마엘 레인이 19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차민석이 13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정현과 이원석이 모두 무득점으로 침묵했고 차민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내 선수들이 한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시종일관 LG에게 끌려다녔던 삼성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최근 경기력이 올라온 모비스고 모비스를 상대로 올 시즌 3연패를 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모비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와 대구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홈팀 소노는 에이스 이정현과 용병 오누아쿠가 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모비스전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정현이 25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용병 치나노 오누아쿠가 17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모비스에게 리바운드를 24개나 더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삼성전 3점슛 6개 포함 28득점을 올리며 깜짝 활약을 보여줬었던 김민욱이 직전 모비스전에서도 16득점을 올리면서 좋은 슛감을 이어갔고 용병 다우안 서머스도 12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모비스의 프림 알루마 조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팀의 에이스 이정현이 돌아온 뒤로 경기력이 나아진 소노인데 그만큼 이정현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이고 김민욱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최근 놀라운 경기력으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가스공사인 만큼 에이스 이정현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직전 리그 1위 원주 DB를 대파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1위 DB를 상대로 25점 차 대승을 거둔 가스공사인데 리그의 강호 SK와 KCC, DB를 연달아 꺾으면서 놀라운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앤드류 니콜슨과 샘 조세프 벨랑겔의 득점력이 물이 오른 상황이고 직전 DB전에서는 듀반 맥스웰까지 활약하면서 용병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낙현과 이대현 핵심 국내 선수들이 결장 중인 가운데 신승민과 박지훈, 차바위 등 나머지 선수들이 힘을 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점 또한 고무적입니다. 토요일 DB전에 이어 일요일 바로 소노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지만 직전 경기 일찌감치 점수 차이를 벌리며 선수들의 출전 시간도 조절한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가스공사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보겠습니다. 가스공사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피닉스전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적생 파스칼 시아캄이 3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에런 니스미스와 앤드류 nem하드가 나란히 22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앞서 말씀드린 주전 3명 외에도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빛났는데 벤치에서 출전한 오비 토핀이 23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제일런 스미스 역시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피닉스의 벤치 자원들을 압도했습니다. 피닉스의 데빈 부커에게 무려 62득점을 허용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과 벤치 자원들의 고른 활약을 통해 역전승을 거둔 인디애나입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이자 야전 사령관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야심차게 영입한 시아캄이 슬슬 재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건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멤피스전 역시 할리버튼의 결장이 유력하지만 시아캄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올랜도전 짜릿한 한 점 차 신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현 시점 팀의 에이스인 제런 잭슨 주니어가 30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루크 캐너드와 산티 알다마가 29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자이어 윌리엄스도 17득점을 올렸고 팀의 신성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도 11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멤피스는 현재 자모란트와 데스먼드 베인, 마커스 스마트와 스티븐 아담스 등 핵심 주전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인데
팀의 젊은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최근 의외의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리그 2년차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와 더불어 데이비드 로디, 올 시즌 데뷔한 루키 GG 잭슨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댈러스전을 석패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뇌진탕 프로토콜로부터 복귀한 에이스 트레이 영이 30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디존테 머레이와 제일런 존슨이 47득점을 합작했지만 댈러스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에게 무려 73득점을 허용하면서 5점차 석패를 당하고만 애틀랜타입니다. 벤치 에이스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도 24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막판까지 댈러스를 추격했었던 애틀랜타인데 역시나 돈치치를 제어하지 못했던 게 뼈아팠습니다. 애틀랜타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일가견이 있는 팀인데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오펜시브 레이팅이 26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최근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직전 트레이 영의 복귀전에서 공격 템포와 득점력이 살아난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수비력은 확실히 떨어지는 팀인 만큼 이번 토론토전 역시 트레이 영을 필두로 얼만큼 빠른 템포로 공격적인 농구를 펼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대패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스카티 반스가 23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RJ 베롯도 22득점을 기록했지만 주전 가드 임매뉴얼 퀴클리가 결장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주전 센터 야코퍼들도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경기 2승 8패라는 좋지 않은 흐름을 타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 22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25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수 모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토론토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베테랑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3점슛 5개 포함 3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제일런 듀렌과 아이제아 스튜어트 트윈타워가 25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는 베테랑 알렉 벅스가 1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그다노비치와 벅스 두 베테랑이 힘을 내주면서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2승을 챙긴 디트로이트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가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오클라호마고, 일요일 워싱턴전에 이어 치러지는 백투백 경기란 걸 감안한다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챗 홈그랜도 20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제일런 윌리엄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고, 벤치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뉴올리언스를 24점 차로 잡아낸 오클라호마입니다. 올 시즌 성공적인 리빌딩을 바탕으로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오클라호마고, 현재 주전과 벤치 모두 특별한 부상자도 없는 만큼 동부 컨퍼런스 꼴찌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멤피스전 한 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27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웬델 카터 주니어와 프란츠 바그너가 38득점을 합작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20%대의 좋지 않은 3점슛 야투율을 기록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디펜시브 레이팅은 8위로 여전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인데, 오펜시브 레이팅은 27위까지 처져 있을 정도로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최근 리그에서 가장 핫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피닉스인 만큼 올랜도는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운영해야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인디애나전 아쉬운 석패를 당하면서
7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직전 경기 데빈 부커가 무려 62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케빈 듀란트도 20득점을 기록했고 브래들리 빌과 그레이스 넬런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었던 피닉스입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패배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부커와 듀란트를 앞세운 공격력이 살아난 피닉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부커와 듀란트 원투펀치를 필두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피닉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보겠습니다. 피닉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16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토니 사이먼스가 3점슛 7개 포함 40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주전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이 20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포워드 제라미 그랜트와 루키 스콧 핸더슨이 경기 초반 불의의 부상을 당했던 게 가장 뼈아팠고 팀의 핵심 베테랑 말콤 브록던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브록던과 그랜트, 핸더슨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기는 월요일 경기로 핵심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픽에 반영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더마 드로잔이 32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신성 코비 화이트도 25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도 20득점을 기록했고 알렉스 카루소도 17득점을 올렸지만 레이커스에게 20개의 3점슛을 허용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최근 벤치에서 아요 도순무와 안드레 드러먼드가 힘을 내주고 있고 드로잔과 화이트 원투펀치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포틀랜드를 상대로는 경기를 충분히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8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